자, 어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선고가 있었죠. 3개 혐의 중에서 2개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유죄가 나온 지금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해서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는데 일단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짧은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그러니까 뭐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참담한 오판을 13 비상계엄을 한 기재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지만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에 대한 어떤 그런 국정 운영상의 난맥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제대로 끊지 못한 그 책임이 결국은 뭐 작년에 6.3 조기 대선을 통해서 우리는 다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이 정치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김건희 여사. 아, 그렇군요. 이걸 관리하지 못한 그 책임이 제일 큰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은 국민 어제 이제 뭐 1심 재판부의 그 판단은 존중해야 되겠지만 국민들의 이제 법 감정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부합된 어떤 판결로 보는 그런 여론은 대체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집권 세력이 그런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찌감치 특검 아니라 뭐 그 특검 받아줘가지고 이 법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했으면은 정권까지 내놓는 그런 오판을 하지 않았을 건데 그런 우리 내적인 자성의 목소리가 되게 커요. 보수 진영 안에서는. 그러니까 1년 8개월 갖다가 저 형 받으려고 비록 특검은 뭐 500억이 넘는 그런 국민의 헬스에 투입되고 그 엄청난 수사관 또 투입되고 또 결국은 정치적 그 여론을 뒷받침 받은 그런 상황에서의 한마디로 특검이 결국은 이 초라한 성적표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런 또 비난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지금 그 뭐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그 금품 중에서 샤넬 가방. 이 가방 2개인데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 이건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건가요? 받은 시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시점이고 또 뭐 그 재판부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로는 호의로 생각했지 청탁의 내용을 간파하지 못했다. 의도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뭐 이제 법조계의 비판은 그 판결에 대한 비판은 아니 그러면 앞으로 계속 호의라고 생각하고 구체적 청탁은 나중에 뇌물 없이 그냥 하면 알선수재는 무죄되는 거냐라고 하는 뭐 비판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 판결 내용에 대한 이제 불만도 크지만 아니 무슨 저기 그 곤장 치는 소리는 매우 큰데 실제 때리는 건 별로 없는 그 형량이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무슨 그 고사성어 동원하고 미사여구 화려한 미사여구 통해서 막 꾸짖기는 하는데 실제 그 내용은 별거 없는 그 저지른 죄와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는 별로 이렇게 처벌을 하지 않아요.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로 의도는 있었고 주가 조작의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증거와 자료가 없으니까 무죄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 앞으로 이제 뭐 그 코스피 5천 시대에 수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어떤 재산 증식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자산을 분배할 텐데 그런 과정에 이 이제 불투명한 이런 그 뭐 주가 조작, 뭐 허위 공매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느냐. 다 빠져나갈 텐데 이게 잡으면 2, 3년 지난 일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재판하고 할 때쯤이면 이미 그 개미들의 눈물은 눈물대로 흘리고 지는 진대로 다 빼고 그 재산 손실 본 거는 거둬들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재판부가 다시 한번 그런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특검도 너무 이렇게 불성실하게 혹은 너무 안이하게 이렇게 해서 그 주가 조작과 관련된 공범 관련해서만 딱 기소를 하고 예비적으로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뭐 걸지도 않고 기소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은 진짜 아니했던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방조범으로 만약에 기소했다면 좀 재판부 판단이 달랐을까요? 그러니까 예비 사실 방조 이 부분을 비록 이제 공동 정범으로 이 공소장에 기소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지만은 만에 하나 재판부가 이렇게 이제
도이치모카 주가 조작 그 주범들과 그런 정범 관계가 만일 자신들이 네.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안 됐다 하면은 방조는 이건 틀림없는 거니까 이걸로 처벌해 주십시오. 그거는 그 배수진을 쳐야지 특검이. 그걸 빠뜨렸단 말이에요. 역시 아니랬다. 그러니까 그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방조에 대해서는 뭐 범죄적 그런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는 그런 특검 측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분명히 그 실책은 특검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은 전 민주주의 특검이 너무 이게 그러니까 거대 이제 입법 권력 민주당의 정치적 뒷받침, 국민 여론 이걸로 가지고 인민 재판에 그냥 그 나선 그냥 특검 그 이상 이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제 뭐 나름 그 재판부 같은 경우는 또 권성동 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실행 2년을 때렸어요. 예. 그럼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김건희 여사하고 비교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여기는 아직까지 뭐 윤용호 전 뭐 통일교 본부장의 어떤 구체적인 뭐 진술 또 나름 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그런 예. 입증 자료 이런 걸 뭐 재판부는 다 그게 인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실형을 갖다 이제 때리지만은 김건희 여사는 지금 현재 국민 여론 같은 경우는 이 면죄부 재판이 됐다. 안 그러면 제대로 법률 그 증거주기 원칙에 따라 가지고 제대로 된 판결이다. 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 판단하는 건지 이거는 뭐 어떤 형태로든지 여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이걸 한번 지켜보시면 알죠. 한 가지만 제가 네. 짚어드리면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쭉 추려서 말씀드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그 이후 바로 직후부터도 여러 논란들이 많았고요. 또 관련범들이 계속해서 재판받고 수사받고 처벌받는 과정에서도 김건희 씨는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이 뭐냐면 그 배우자인 당시 윤석열 검사, 윤석열 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사 제도로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주가 조작과 관련된 수사를 출장 조사를 하는 경우도 황당했거니와 그 조사를 받는 사람이 그 핸드폰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조사하러 간 검사가 핸드폰을 반납하고 수사를 받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까지 연출해가면서 봐주기 수사가 끝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 민중기 특검이 정말 아니했던 거 아니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사실상 그 방어막 속에서 시간을 많이 흘려버렸고 네. 마지막 이 과정에서 이렇게 안이하게 기소하는 것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요. 그 오늘 정부가 용산 또 경기 과천 등지에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급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지적들이 좀 많았다 보니까 이 집값 불안 심리를 좀 안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는데 이 대책 발표에 대한 평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뭐 저도 국토교통에서 예. 오래 활동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수도권에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택지는 막 짜고 마른 수건 짜다시피 다 짜가지고 이제 뭐 드러낸 건데 저런 내용은 지금 현재 민주당 또 정치권들이 자기 지역에서는 저런 또 뭐 정부의 어떤 주택 공급 정책에도 가령 태릉 골프장 같은 게 예. 그런 걸 제대로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지켜보는 것이고 네. 앞으로 이런 공급 대책이 더 이제 국민들에게 신뢰를 갖다가 확보되면은 지금 가열된 집값 양상은 좀 숨고르기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 보태실 말씀 있으시죠? 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오늘 발표한 걸 보면 뭐 한 300호, 400호짜리 부지도 그 발표에 늘 정도니까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건데 여기에 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바로 또 서울시 입장 반영 안 됐다고 반박하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다 알잖아요. 지금 이 집값 과열, 이 이른바 그 수도권, 특히 서울의 그 집값 폭등의 내란 수준의 폭등의 어떤 주범은 오세훈 시장이 했었던 그 토제 해제였던 거, 거기 또 예. 불을 질러버렸던 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까지 한 마당에 정부가 저렇게 안간힘을 쓰는데 당장 본인의 정치적 어떤 이해 때문에 거기에 뭐 비판부터 하고 나오는 거 적절치 않고 네. 정부와 잘 협의해서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의 집값 폭등 잘 바로잡고 부동산 정책에 좀 힘을 같이 보태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